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왜 선을 넘는 걸까? 모든 관계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 관계든 단체 또는 조직 간의 관계든 국가 간의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는 순간 상대는 그 행위에 대해 결코 좋게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말로 하면 다행이겠지요. 북한이 어제 남북 소통의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전격 폭파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 지 사흘 만의 일입니다. 남북 평화와 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북한의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강대국 눈치 보느라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남한과 거듭된 평화신호에도 제재를 풀 생각이 없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를 투입하고 접경지역 군부대를 복귀시키고 서해에서 군사훈련도 하겠다고 합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경고 3일 만에 실제 행동에 돌입했듯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군부대 투입도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로 북한을 설득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특사를 거부한 것도 이제 말은 필요 없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명박근혜 때처럼 대결과 냉전의 어둠 속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밀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독자적인 남북협력과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한 평화행동에 돌입할 때입니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합니다. 선 행동 후 설득으로 가야 합니다. 먼저 과감히 저지르고 다음에 동맹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이 알아서 하겠다고 미국에 당당히 통보할 배짱이 없다면 평화는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런 강경한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정말 대화로 산재한 남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더라면 우리 정부에서 제안한 대북 특사를 마다할 리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중국식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그 오랜 시간을 들여 하노이까지 김정은이 간 이유도 그러하고 비록 빈손으로 돌아왔으나 그 후로도 끊임없이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나름의 노력들을 해온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대북제재로 운신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급기야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체계가 심각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격적 인원동원을 통한 새마을운동식 경제 부흥도 힘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 사이에 솔솔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국내외로 탈북한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김 정권에 대한 불만이 최근 그 위험 수위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항상 잘해오던 익숙한 방법, 즉 내부 결속을 다지기에 아주 좋은 방법은 남한을 향한 적대감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울고 싶고 누가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길 바랬는데 찰나에 남으로부터 날아오는 삐라 전단은 딱 그 기회와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이로써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해치는 굉장히 큰 요인으로 등장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접경지역 국민들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건의문을 통일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이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을 두고 굴종 외교니
하명법이니 비상식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를 이간하고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태도로 보입니다. 통합당과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인근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판결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2월 국가인권위에서도 접경지역 국민에 대한 안전한 조치가 전제된 상태에서만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통일부도 완전히 개조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독자적인 남북협력 의지를 밝힌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외교부와는 다릅니다. 적어도 통일부만큼은 강대국의 눈치 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건의해야 하고, 이런 의지로 뭉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군사 합의는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강경한 대응이 평화를 원치 않는 보수 언론과 대결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고 결국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책임진 한반도의 주인끼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행동에 먼저 나서야 주변 강대국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역스럽다는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북한의 담화에 청와대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비난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제의를 간청했다고 표현하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불허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며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린다는 식이면 미통당과 수구 세력이 원하는 대결 국면, 더 나아가 전쟁 불사론까지 들먹이게 될 것이 뻔한 수순입니다. 이 점을 북한이 엄중하게 되새겼으면 합니다. 남북관계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선을 넘지 않길 바랍니다. 냄새라도 선을 넘지 말길 경고합니다. 근데 냄새가 선을 넘지, 냄새가.